안녕하세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 그 관살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관살이 혼잡이 돼도 괜찮은 경우와 혼잡이 되면은 안 되는 경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부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관살의 이론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격을 6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격에 해당하는 사주를 골라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사주는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인데 이 사주하고 다음 사주하고 둘 다 뭐냐 그러면은 제자 약살격에 해당하는 사주입니다. 제자 약살격이라고 하면은 일단 약한 살을 재성이 돕는 격이다. 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살이 약하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신이 왕하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까지 한번 추론을 해보고, 그리고 이 사주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운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주가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기로 하죠. 자, 건명입니다. 건명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 사주라고 그랬죠. 여자 사주는 죄송합니다. 여자 사주는 곤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태어난 해가 기유년입니다. 이것은 음의해죠. 남자 사주가 음의해에 태어났으니까 대우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역행을 하겠죠. 그래서 을축갑작해해 임술 이렇게 대운이 역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죠. 살펴보는데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주는 차조 그랬습니다. 이 사주는 이송론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송론이라고 하면은 뭐냐 그러면은 그 적천수가 나오기 이전에 사주 보는 방법, 그것을 보고 송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천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출령에 여름 봄철에 인이니까 봄철이죠. 여기 봄철에 경금이 태어났으니 이것은 신령이다. 신령했기 때문에 이 신이 약하다. 왜? 신령했기 때문에 이 신이 약하다. 그래서 억강부약의 원리에 따라서 부신하고 억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왕한 제가 당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왕하죠. 이 제가 임목이 제인데 병화를 생하고 있다. 그래서 왕한 제가 살을 생하고 이 살은 또 장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 강한 거다. 이렇게 봤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응? 충금, 봄철에 금이라고 할지라도 봄철의 금이 비록 당령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지 두 곳의 노광을 만났다. 바로 앉은 자리가 신금이고 또 여기 신금이죠. 유금이죠. 그러니까 록지와 왕지에 앉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록지이고 이것은 왕지가 되겠죠. 록왕에 앉아 있고 또 태어난 시가 진시다. 진시는 토생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시는 인수가 돼서 신을 생하고 경은 비겁이 돼서 경금신을 방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비록 신령은 했지만은 이 경금이 약한 게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상당히 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 변해서 왕이 됐다. 왕하여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해가지고 신약하다고 판단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비록 신령은 했지만은 이게 경금이 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목은 초봄이어 가지고 아직 차가운 때다. 차가운 때다. 이걸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눈이다, 어릴 눈이다. 그래서 그 어릴 눈자를 써가지고 아직 목이 어리다. 근데 그런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는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은 이미 충분히 형성돼 가지고 지금 양이 발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리다라는 얘기는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금은 견고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론으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봤더니 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금보다 약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때 이 병화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 인목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왜? 여기서 인신충이 돼가지고 있고 유금이 비록 음금이기는 하지만은 금기이기 때문에 인을 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이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존재하기가 어렵다. 근데 여기에서 병이 있어가지고 병이 경금이나 신금을 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병화가 없다면은 난존이다.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러고 만약 인이 없다고 그러면은 병화는 뿌리가 없는 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재를 써서 인목을 써서 살을 자양해야 된다. 만약에 이 목화, 병화나 인목 이 두 글자 중에서 한 글자라도 없다면은 이것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인이어야 이 왕한 금의 세력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가문에 와서 입반을 했다 하면은 입학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운에 와서는 신자진, 이 자운에 와서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수생 목을 해줘 가지고 이 인이 더욱더 튼튼해졌다. 그래서 보름이 되었다. 보름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입학을 해가지고 월급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직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 개우는 이 개해여 가지고 개운이 해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이 기토가 당두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토국 개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개수가 와서 병화를 극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는 개수는 음인데다가 기토가 극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병화는 크게 손상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에 와서 여기까지 전부 다 간지해가지고 5년씩 끊어서 봉개된 거죠. 그러면은 해운에 와서는 인해합을 이루고
화는 여기가 해가 절처이나 이 해 안에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절처 봉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위에 진첩했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자위는 뭐냐 그러면 과거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첩을 했다는, 급제했다 해서 이제 해운에 급제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술운에는 이 신, 유, 술 이렇게 서방을 이루니까 금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은 이 임목이 견디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임목이 견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술이 금으로 바뀌면서 임도 세력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임이 병화를 극하게 된다. 그래서 목화가 같이 상하게 된다. 목화병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조 운정, 이 운정이라고 하면은 벼슬길이라고 보면 되겠죠. 벼슬길에 장애가 생기고 형모가 병견했다. 그러니까 관제수로 재산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신유운에 오니까 이 겁인이 이제 사령한다. 겁인이 방자해졌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까지 있게 되냐 그러면은 병신합해가지고 이 병이 실질적으로 없어지죠. 합거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유금이 또 들어와 가지고 이 어떤 꼴이 되냐 그러면은 궁겁쟁재를 이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목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이 신유 대운에 와서 불록했다 하는 것은 사망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차조, 이 명조는 아쉽게도 운이 운주 서북금수이다. 서북금수로 달렸다. 만약 동남 화목으로 갔더라면은 자연히 과갑에 연등해서 사로가 빛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동의할 만하죠. 자, 그러면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다음 사주를 보면은 사실 이 사주보다 사주의 질은 다음 사주가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그 일생을 보내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역시 건명이고 병신년 양의해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주는 순행하게 되죠. 운이. 그리고 자, 이 사주 역시 그 설하고 선생의 그 해설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천간에 경이 두 개, 신이 하나 해가지고 경신금 셋이 투출을 했다. 그리고 지지에 신금이 둘이다. 그래서 이 경금이 일주가 다 노광에 앉아 있다. 전사주에서는 병인이었었죠. 근데 경인이고 전사주는 이게 다시 볼까요? 기우였는데 여기는 병신이네요. 자, 경인과 병신이 나란히 있다 그러면은 이거 약간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여기는 인이 되고 여기는 록지가 됩니다. 해서 거의 이 인 중에는 병화가 또 있기 때문에 거의 교록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비록 이 병과 경이 절지에 앉았지만은 교록이다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이 병이 세력이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러면은 병화가 비록 괴각으로 등록을 했지만은 자 여기 괴각으로 등록을 했지만은 여기에서 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에 등록도 했다. 그렇지만은 아쉽게도 그 경신 이 투출한 경신금이 이 신 여기 사무경병 해가지고 여기도 경이 있죠. 경신이 이 원신이 투출한 것이다. 그러고 이 화는 신이기 때문에 비록 괴각으로 등록은 했지만은 이 자리 자체가 록지가 아니다. 이것은 금은 그리고 이 사는 뭐냐 그러면은 금의 장생이다. 자, 사유축 그렇죠? 그래서 금의 장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봐도 재성이 살을 도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용제자살명의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인은 인에 태어났고 묘의 초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이 살을 생하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주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는 비록 토이지만은 이미 더욱 습토를 만들고, 습토인데다가 더욱더 습토를 만들고, 이 토는 을개무 해가지고 목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진우는 목의 여기이기 때문에 책은 색했다 하는 것은, 채근했다는 것은 그 교육기관에 입학을 했다는 얘기고, 채근했다는 것은 생색했다 하는 것은 그 성적이 뛰어나다, 입학에서 성적이 뛰어났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원래 이 채근생색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채근생색이라는 것은 적천수 천미의 채근생색이라고 나와 있고, 이 여기에는 원래 그냥 조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조체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적천수 선미를 찾아봤더니 채근생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말이 더 쉬워가지고 이 말을 갖다 썼습니다. 다음에 사운에 오면은, 사운은 화의 녹지죠. 그래서 화의 노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신금은 어찌 보면은 양신이 인을 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신이 인을 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은 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신은 사화가 있어가지고 사화 중에 병화가 신을 극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고, 이 신은 여기에서 신과 충할 수 있는데 병화가 개두를 했으니까 이 신도 그 금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데, 사화가 와가지고 역시 이 사중의 병화가 신을 충하고 병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병화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살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살이 살아나가지고 신왕한 이 경을 제어를 하고 들기 때문에 운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과갑에 연등을 했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등용까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운과 을미운은, 이 가보운과 을미운은 목화가 같이 왕한 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병화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그 벼슬이 번월까지 도달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팔자로만 보면은 이 명조, 이 사주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사주에 미치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전사주는 서북으로 운행을 했고 이 사주는 동남으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용신병화가 희신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전사주가 더 좋지만은 이 사주는 운이 좋아가지고 전사주보다 훨씬 더 좋은 운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부기가 비록 격국에서 정해지기는 하지만은 이 사주에서 부기가 정해지기는 하지만은 그 궁통은 전적으로 그 운에 의해서 제한된다. 자, 궁통 전제 어운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위 명호 불여 운호라. 명 좋은 것이 운 좋은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딱 거기에 해당하는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신연 믿을만하다. 이것은 확실히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게 제자약살에 해당하는 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살중용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